박정희 묘역 참배, 윤석열은 어디에? 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그러니까 11.6입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이기도 한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랑 대권 주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같이 보고 오시죠. 뭐 2시 정도로 일정이 잡혀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 저는 뭐 그거야 개선 주자들이 경선의 막바지에 다양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같이 함께 참배하신 세 분의 대선 후보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당원 하나 할 것 없이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저희 같이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다른 이 국민의힘 주자들은 다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의힘에서 매년 하는 행사예요. 그렇다 네. 보니까는 행사 내용보다는 왜 윤석열 후보만 안 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방금 전에 발언도 보고 오셨는데 따로 당 측에서 2시에 개인 일정 때문에 따로 참배를 하겠다 이렇게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윤 후보 오늘 따로 오전에 잡힌 공식 일정 없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면 왜 안 보일까 의문이 있어서 저희가 캠프 측에 직접 여쭤봤더니 당에서 어제 오후가 돼서야 참석 요청이 왔다. 바로 전날 급하게 연락이 와서 오전 일정 조정이 어려웠다. 좀 더 일찍 연락이 왔다면 조율했을 텐데 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후보들이 동행해서 그러느냐 이렇게도 살짝 여쭤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 후보는 오후 따로 현충원을 지금 찾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정희, 김대중, 이승만, 김영삼 대통령 순으로 묘역을 참배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이수아 기자가 매년 하는 이런 행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매년 하는 행사가 시작이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걸로 기억이 들어요. 보면은 사실 이 국민의힘 안에서 박근혜, 박정희, 이 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터부시도 있었던,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탄핵 이후에. 근데 지금 보면 다 같이 저렇게 이 묘역을 참배하고 하는 걸 보면 또 다시 박심에 좀 호소를 하는 건가, 왜 그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주된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부분에 대한 여론,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 탄핵이 됐지만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공과 논란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룬 그런 지도자로서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틀에서 그 흐름을 그대로 좀 가져가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좀 굳건히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부분은 당장 다가오는 이제 대선을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 아마 앞으로도 긴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의 일정 같은 경우에 글쎄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행사에는 같이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그걸 좀 미루더라도 같이 참석을 하는 게 훨씬 좀 모양이 좋고 윤석열 후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말고 이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이 오르락 내리락 입방아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전두환 씨인데 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관련 발언 때문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윤석열 후보가 전에 말했던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이번엔 좀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네, 윤 후보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 대선 출마를 한 다음에 고발 사주 의혹도 있었고 대장동 사태도 있었고, 그런데도 사실 윤 후보 지지율 꿈쩍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전두환 발언을 기점으로 약간 전환점을 맞이하는 듯하면서 후보가 약간 주춤하는 듯한, 휘청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차 윤 후보 본인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대선 시당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50 정권 탄생 과정에서 저지른 군사 반란,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면서 전두환에 대한 긍정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고요. 다만 제가 이름 석자를 들어도 이 힘들어하실 분들의 입장을 살피지 못하고 그런 점에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경쟁자인 윤 후보의 이런 고전이 사실은 호재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연이어 윤 전 총장의 실언을 부각을 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지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마치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이 윤 전 총장인 듯 싶었으나 이딴 실언으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윤 후보를 저격했는데요. 자신은 지난 대선 등으로 이미 검증된 후보다. 그러니 11월 5일 마지막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이 사태를 좀 수습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수습이 되냐의 문제입니다. 수습되나요? 안 되고 있는 듯한 네. 흐름으로 가고 있죠. 예, 광주시장이 발언을 내놨는데요. 직접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이 전두환 옹호 발언 진화를 위해서 이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광주를 찾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5.18 원흉인 전두환을 찬양한 윤석열, 무슨 의도로 광주에 오느냐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사죄 한마디 없는 윤석열에게 광주를 정치쇼 무대로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 라면서 사실상 방문 강력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인지 이 전두환 씨의 고향 경남 합천 주민들도 윤 후보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어제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참배를 하면서 이 전두환의 만행에 대해서 대신 사죄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주민들이 윤 후보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전두환을 감싸는 발언을 하는 후보는 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꽤 수위 높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전두환을 공적으로 옹호 창연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전두환 씨 발언 관련한 이런 이슈도 있고 합니다만 안에서 좀 치고받고 좀 내부 총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좀 이 갈등 국면이 이 주자들 간에 예비 후보들 간에 좀 있었는데 그 이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최종 경선 여론조사 항목을 두고 이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걸 두고 좀 삿바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현 기자. 이 결정 최종 났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여론조사 방식이 오늘 오전 결정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준표 후보가 주장해온 사지선다에 가까운 방식이 이제 선택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대결을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받았을 때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선관위의 발표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는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 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1대1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문항을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어느 당도 막론하고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준표가 주장해온 사지선다 방식이 채택이 된 건데요. 앞으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직 다른 후보들 간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입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부에서 부글부글하는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기로 한 건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최근 어떻게 보면 좀 극한으로 이 후보들 간의 갈등이 좀 치닫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나온 이 우려의 목소리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이걸 후보들도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김현 기자, 어제 토론회에서는 좀 그동안의 토론회랑 달리 좀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만 집중 공격을 했다면서요. 네, 어제 흔히 얘기하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내부 총질은 사실 어제 충청 토론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후보들 간에 덕담도 있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당내 경선에서 좀 갈등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전례 없는 안이 나오면 나중에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 후보의 갈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를 조금 경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내부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두 후보 측에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이 됐다면서 강조를 했고요. 대신 세부 문항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혹도 제기하고 말싸움도 하고 또 다시 또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가운데도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시간은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거든요.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딱 열흘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 중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개혁 의지가 있다면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한 상태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최종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선의 역할을 할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후보가 누구든지에 상관없이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합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이미 했으니까 국민의힘을 통한 정권 교체, 거기에 기여를 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예우 뭐 이런 거 많이 따지면서 권한을 실제로 주느냐 안 주느냐 뭐 이런 걸로 티격태격하면서 과거의 비대위원장 모습이 기억이 나죠. 그러나 지금은 후보라는 절대 1인자가 정해지고 나서 나머지 선대위원장은 그냥 돕는 건데 왜 김종인 위원장의 주가가 몸값이 저렇게 높을까? 그동안에 김종인 위원장이 마치 대한민국 정당판에 전문 경영인인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당시 야당 후보 때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선거에 승리를 따냈고요. 그다음에 또 당을 화가닥 바꿔서 민주당의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위임으로 또 가서 선거에서 승리를 따냈고 이런 성과에서 뭔가 해냈다. 물론 과거에는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일반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정책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내용이 상징화됐는데요. 지금은 과연 그러면 무얼로 김종인 위원장의 몸값이 주가가 과연 이렇게 내용이 채워질 것인가.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이제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져요.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만큼 방금 말씀드린 성과와 일종의 무게감을 가진 선대위원장을 찾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합류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이제 11월 5일이니까 앵커 얘기처럼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양쪽의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참 아쉽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떤 후보냐는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 않고 오로지 당 대 당, 그다음에 진영 대 진영 그 경쟁과 싸움으로 갈 거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점에서 지금 보수 진영에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할까 그게 저도 사실 궁금해집니다. 네. 이 여의도에서 사실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는 민주당의 이해찬 전 의원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 건데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한테 힘을 쏟아주어서 현재 정말 당 본선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상황 한 명,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 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이 앞으로 행보를 하고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